네, 안녕하세요. 손보정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회계감사 기출풀이 특강인데요. 일반적인 기출풀이 특강과 다르게 조금 컨셉이 있는 기출풀이 특강입니다. 부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회계감사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어떤 식으로 내가 답안지를 서술해 나갈까? 아니면 내용을 봤는데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나왔어요. 아니면 모르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OT 한 다음에 제가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소개 드리고 회계감사 시험 형태, 목표, 수업 방식 컴팩트하게 준비했고요. 제 소개 다 아시죠? 저는 이제 현재 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이제 2월 달인데 한참 바쁠 때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 좀 나은 것 같아요. 3월 달에 엄청 바빠서 2월 달에 미리 이렇게 특강을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경영 아카데미랑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3일 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감사본부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감사를 했죠. 그냥 계속 감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회계감사 시험 형태입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요걸 알아볼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내가 답안지를 구성하고 대비를 해야겠다. 요게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출제 유형이 있고요. 풀이 형태입니다. 자, 출제 유형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얘는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 유형께서 질문을 할 때 네가 단순하게 기준서를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례가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출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출제 유형을 크게 이제 5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결국 기준서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기준서를 쓰세요. 너무 쉬운 거. 두 번째는 사례가 나옵니다. 한국회계법인의 무슨 나자레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한다. 이때 해야 될 감사 절차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는데 결국 기준서 암기한 거 물어보는 거. 솔직히 거의 두 개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암기형이기 때문에 1, 2번은 거의 똑같은 그냥 기준서 암기형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계산형 문제라고 해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어디서? 표본감사에서 자주 나오는 계산형 문제. 가끔 중요성 관련돼서 문제도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그룹감사 관련해서 유의적인 부분을 식별하는 방법, 이런 곳에서 중요성 관련해서 계산형 문제가 조금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 계산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산을 하기보다는 숫자를 산수에 가깝죠. 산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형.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어떤 취지일까? 어떤 효익일까? 이런 거 서술하는 거. 뭔가 기준서에도 없고 정답은 없지만 정답이 있는. 정답은 없지만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가 논리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유나 취지하면은 제가 나중에 팁을 드릴 텐데 제일 흔한 게 뭐냐? 퍼블릭입니다. 우리 공인회계사 CPA 중에 P가 뭡니까? 퍼블릭이죠. 공인.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대부분 논리형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형태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내부 통제, 그리고 실증 절차 관련해서 사례가 쭉 나와요. 기준서 암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자, 이걸 또 3개로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어떻게 구분을 했냐? 1번, 2번은 그냥 기준서 암기형. 자, 2번, 3번, 4번은 계산 플러스 논리형, 계산형 논리형. 얘는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묶었고요. 마지막으로 사례형. 이렇게 3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출제 형태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풀이 형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풀이를 해야 될까? 요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술형인데, 회계감사라는 게 서술형은 맞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서술형이라는 게 정말 문장을 논술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냐? 1번이 제일 쉬운 거. 이게 문장처럼 서술하는 거, 3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런 내용이 있죠. 그게 이제 문장 서술형이고, 그거 외에 기재하시오, 아니면 뭐뭐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단답형으로 그냥 단어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최근 트렌드입니다. 제가 세봤어요. 올해 기출문제 같은 경우, 24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OX 문제가 한 30개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딱 내용을 보고 얘가 맞는지 틀린지 고르고 틀리면 그 이유를 써주세요. 이런 거 있죠.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랑 같이 나와요? 사례형에서 OX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많이 나오죠. 기준서 내용 OX. 그래서 OX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최근 트렌드로 조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지선지라고 해서 뭐 5개 주어진 다음에 이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왜 그런지 서술하시오. 이런 거 있죠.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편견이죠.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만 있을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다른 유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장 서술하는 거 물론 꽤 있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형은 뭐가 나와요? OX랑 같이 엮이죠. 사례가 주어진 다음에 이 사례가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판단해내는 문제가 가장 트렌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까? 이 특강의 목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강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는 거 아니에요. 개념 익히는 거 언제 하는 거다? 기본 강의 때 개념을 다 익혔어요. 자, 여기서는 뭐라는 거다? 전체적인 목표는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아예 모르는 주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헷갈려하는 주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요게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뭐였지? 알고는 있는데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헷갈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암기한 내용을 잊었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겠어요. 가장 흔하겠죠. 예, 가장 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연관되는 거예요. 1, 2번이랑 연관해서 뭐라도 써야 되는데 내가 뭘 적어야 될지 몰라요. 자, 그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일단 절대 백지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백지로 제출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성적은 몇 점이 그냥 뚝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무조건 백지로 제출해서 안 되고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죠. 요새 총점제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실제로 총점 자체가 조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회계감사를 60점이 넘더라도 점수 자체가 아니죠. 내가 회계감사가 60점이 안 되더라도 붙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점이라도 건져야 돼요. 총점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백지로 제출해서는 안 돼요. 자,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의 사례를 들 건데요. 누구냐면 제 사례입니다. 제 사례. 왜 백지로 제출해서는 안 되냐? 제 사례를 들 건데 저의 이제 2차 시험 이제 성적표입니다. 예, 부끄러운데 자, 부끄럽지만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뭐다? 이제 실제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저 이제 동차에다가 이제 초시였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 당연히 언제부터 했겠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3월부터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감사를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많이 안 배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했다? 시험장 가서 절대로 백지로 안 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짜내서 최대한 뭐라도 적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백지로 내시면 안 되고요. 뭐라도 써야 되고 제가 이번 특강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하면 뭐라도 쓸 수 있을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애국가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네, 마지막이에요. 수업 방식인데 일단 교재는 뭘로 가져갈 거냐? 제 주교재가 있습니다. 작년은 10개년 기출풀이였고 올해는 11개년 기출풀이에요. 이게 계속 10개년으로 가려다가 이제 2014년도께 좀 아깝더라고요. 버리기가 아까워서 11개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를 구비를 안 하셔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 제 이 기출풀이 교재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보면은 제가 거의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복붙을 했어요. 실제 단원이랑 몇 장 어디에 있는 내용이다라고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본서를 안 가지고 계셔도 충분하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뭔 준비한다? 요건 준비하셔야 돼요. 이 교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핵심 개념에 대한 내용도 잠깐이나마 언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예상 시간인데 10시간 이내로 저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가야 돼요. 이게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루즈해지지 않게 컴팩트하게 10시간 이내로 갈 거고요. 자, 진행 방식은 일단은 기출풀이를 할 거예요. 기출풀이가 어떻게 돼 있냐? 2024년부터 쭉 역순으로 돼 있어요. 자, 하지만 저는 어떻게 풀 거다?
24년 제일 마지막에 풀 겁니다. 24년 마지막에 풀고요. 23년부터 쭉 역순으로 갈 거예요. 왜? 23년부터 14년까지의 스킬을 쫙 익히고 그거를 24년도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접근 방식,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접근해 나갈지, 답안지를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 이런 내용이 가장 주가 될 거고요. 아주 일부 개념 정리도 있을 거예요. 아주 일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꽤 있을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기준서 문장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을까? 연장선상입니다. 문제 접근 방식을 기르면 기준서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암기 못한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가야 될지. 그죠? 내가 진짜 모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 있어요. 100%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꽤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어떻게 보면 그냥 체계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컴팩트한 강의를 위해서 모든 기출문제 다 풀진 않을 겁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은 다 가져갈 텐데 가끔 진짜 이제 너무 쉽거나 크게 의미가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연도별 출제 경향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사실 모든 단위 다 중요하긴 해요. 이게 제가 이제 기본서 있는 이제 쭉 단원이고 이게 이제 연도별로 이제 몇 점이 출제가 됐나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의미가 조금 있긴 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여기가 총합이에요. 여기는 이제 최근 11개년 기출문제 총합 11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긴 뭐예요? 최근 3년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조금 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 같았으면은 요거 볼까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40점대를 보면 감사인의 자격과 책임 이게 22년, 23년, 24년만 비교해봐도 22년도 엄청 나왔지만 24년도에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보게 되면 최근 3년만 보면 최근 3년만 해도 트렌드를 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차이가 큰 게 뭐 있냐? 요거 표본감사도 23년도에 많이 나오고 24년도에 조금 줄었고 뭐 이런 조금 변화가 있어서 최근 트렌드는 뭐냐?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골고루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도 무슨 생각을 들었냐? 그냥 골고루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